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오늘은 제4장 경영관리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절입니다. 경영관리의 개념인데요. 제1절은 경영관리의 본질, 경영관리 및 계층구조, 경영관리의 기능과 순환, 과업 및 목표관리, 또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의 본질이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경영관리의 의의, 경영관리란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기법이 바로 경영관리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업관리 했나요? 수업관리?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수업관리가 되겠죠. 경영관리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기법. 계획 수립과 다수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인간 활동을 우리는 경영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문관리가 있고 경영관리 그 두 가지 구분하고 있어요. 부문관리를 하면 각 부서별 관리를 부문관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영관리를 하면 뭐 학교 전체적인 관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은 관리하는 것이고 예측,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요것은 뭐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또 예측,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 부분 각각 따로따로 또 공부할 것입니다.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에는 다수인에게 업무를 분단시키는 분업으로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업화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업화. 분업화를 왜 하나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타이어만 끼고 어떤 사람은 엔진만 끼고 어떤 사람은 앞문짝, 어떤 사람은 뒷문짝, 어떤 사람은 트렁크 만들고 어떤 사람은 뚜껑 뭐 덮개 천장 만들고 이럴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부문 컨베이어 시스템 지나갈 때 자기 분야만 담당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업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리더 각 분야별 뭐 달인이 돼가지고 업무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과정 등에 따라서 종업원을 각 분야별로 분류해서 통제함으로써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뒷부분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다수인의 권한을 계층화시킴으로써 증진시킨다. 이 계층이라 함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한 학년에 500명이면 1, 2, 3학년 1500명을 교장 선생님이 모두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있고 또 학년 주임도 있겠죠. 1학년 주임, 2학년 주임, 3학년 주임도 있겠죠. 또 1학년 주임은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나 학년 주임한테만 이야기하면 학년 주임은 각 학년의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은 각 반에 들어가서 반장, 부반장한테 이야기하면 학생들한테 연락이 되고 통솔이 가능해지겠죠. 바로 이거 이제 계층화시키는 겁니다. 각 계층별 통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계층별 통제 범위가 또 너무 많으면 내려가다가 시간도 말리고 내려가다가 까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영 관리 및 계층 구조. 우리가 회사에 가게 되면 왼쪽에 보게 되면 최고 경영층이 있고요. 하부 감독층이 있어요. 최고층에서는 경영한다고 그러고 밑에 쪽에서는 감독한다고 그러네요. 감독 또는 관리. 그래서 최고 경영층은 사장님과 임원들이 있어요. 회사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겠죠. 사장님하고 총괄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전무님, 상무님, 이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는 본부장. 그 다음에 부문 관리는 부문 관리자, 우리가 부장님, 그죠? 부서장, 총무부장님, 인사과장님,
뭐 판매 과장님, 뭐 구매 과장님 이런 거 말하겠죠. 부장님 말하는 거고 감독 관리자, 뭐 팀장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작업자, 종업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중간 관리층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경영 관리의 기능과 순환. 경영 관리의 기능. 경영 관리의 기능에는 계획, 조직, 조정, 주의, 통제. 우리가 앞서서는 계획을 뭐 예측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예측이나 계획이나. 그래서 계획, 조직, 조정, 주의, 통제 이 5가지를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 우리 4장에서는 요 정도는 한번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는다. 계획한다, 조직한다, 조정한다, 지휘한다, 통제한다. 그러면 각각이 무슨 말인지 이건 아마 2장에서 공부할 거고 조직은 3장, 조정 4장, 지휘 5장, 통제 6장에서 우리가 각각 공부할 겁니다. 장이 아니라 절인가요? 네, 계획은 2절, 3절, 4절, 5절, 6절 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계획이란 무엇인가? 관리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기능. 조직은 사람과 업무를 결합시키는 기능. 조정은 여러 활동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기능. 지휘, 경영 기능을 실시하는 지시 기능. 통제, 집행된 결과를 비고 평가하는 기능.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계획 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소풍을 가려고 그래요. 1학년들이 아직 MT를 안 가봐서 MT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 한 10명이서 뭐 여러분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동아리에서 소풍을 간다 해요. 그걸 대학에서는 MT라고 그래요. MT 가려고 할 때 야, 우리 어디 갈 거니? 어디로 놀러 갈까? 하고 계획하는 거겠죠. 1박 2일이니 당일치기니 2박 3일이니 가서 뭐 할 거니? 그럼 우리가 회비를 얼마씩 걷어야 되겠니?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조직은 이제 너는 답사를 한번 해라. 답사하는 게 좋겠구나. 너는 가서 우리가 먹을 거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 고기 사고, 음료수 사고, 뭐 간식거리 사고, 너는 그거 준비해라. 또 너는 차량편 한번 알아봐라. 차량편 담당하는 거고. 너는 가서 엔터테인먼트 담당, 놀이를 한번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너는 한번 준비해봐라.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 조직 기능. 조정은 팀장이라든가 동아리 회장님께서 여러 활동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기능. 분야별로 조직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각 게임을 할 때도 보면 게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임도 있는 거겠죠. 먹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놀이기구하고, 가서 놀이기구하고, 아니면 먹는 거, 식품 준비하는 사람하고 뭐 서로 연관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놀러 가는 장소에 따라서 준비할 먹거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바닷가로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들로 가느냐에 따라서 먹거리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조직별로 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휘, 경영 기능을 실시하는 지시 기능이에요. 누군가가 또 팀장이나 회장님이 여러 가지 각 분야를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겠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어떤 부서는 움직였는데 어떤 부서는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같이 똑같이 시작하자. 요이 땅 하는 경우가 있죠. 통제는 이제 놀러 갔다 와서 우리가 회비를 1인당 2만 원씩 걷었는데 10명이니까 총 20만 원 걷었어요. 그런데 가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또는 얼마 쓰고 얼마가 부족했는지 바로 그거 하는 게 통제 기능이에요. 기업체는 감사를 한다 이런 거겠죠. 감사, 세무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 기능의 순환에는 경영관리의 5가지 경영 기능은 서로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결합될 때 일체가 되어 관리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에는 경영자가 있고
원재료가 있고 기계가 있고 자본이 있고 시장 등 OM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M, 사람이니까 man, 원재료, material, 기계, 머신, 자본, money, 시장, 마켓 따라서 OM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과업관리라는 게 있어요. 과업관리. 우리가 경영관리는 경영 잘하자 하는 게 그 경영관리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과업관리예요. 과업관리. 종업원이 담당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과학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측정한다는 얘기 뭐냐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봤어요. 앞에서 과거 선배들이 이 일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면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만들더라. 또 열심히 하면 하루에 김밥을 100개 만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작업 방법이나 노동시간 등을 규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는 관리 방식. 앞 선배들이 100개씩 만들었으니까 김밥도 100개 만들었고 햄버거도 100개 만들었으니까 너도 오늘 100개 만들고 가야 되겠구나. 100개 만들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관리 방식은 상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지시적인 관리 방식, 인간성 무시, 근로의욕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선배들이 100개씩 만들었으니까 너도 100개를 만들고 퇴근해. 근데 저는 조금 동작이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일이 손에 아직까지는 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열심히 했는데 70개밖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100개 만들고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겠죠. 무리가 따를 수 있겠죠. 뭐야, 인간성 무시. 이렇게 측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우리 야간 자습, 야자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야간 자습 시간에 아마도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서 너 앞으로 3시간 동안 야자 시간이니까 깜짝 놀고 앉아서 공부해. 돌아다니지 마. 화장실 갈 때 허락받고 가. 너 왜 거기 들어? 너의 친구하고 이야기하니? 바로 그런 거겠죠. 3시간은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는 동태적인 기업의 욕구를 조정하는 관리 기능. 목표 관리의 3가지 목표. 목표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이 피드백이 뭐냐면 목표 설정. 우리 야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영어 단어 30개 암기하고 오늘은 가라. 딱 3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한 30개 하고 해. 수학 문제 오늘 10문제 풀고 집에 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땅 하는 거겠죠? 목표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수학 문제 풀어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어요. 피드백. 잘했는지 목표든지 목표 달성을 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드백 하는 거겠죠. 앞에 있던 관리보다는 과업 관리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목표 관리가. 좀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풀 때 순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실 것이고 잠시 바람도 쐴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정해진 것만 하면 되겠죠. 목표만 채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과 관리예요. 결과 관리. 과업 관리, 목표 관리, 결과 관리. 이게 순서대로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체가 기대하는 결과를 종업원에게 할당하고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관리 방법. 구성원의 인간성이 중시되고 직무 만족을 얻게 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글쎄 여러분들이 가끔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요? 아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 나오면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겁니다. 중간에 저 건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이번에 대학 들어갈 거니까요. 대학 들어간다면 얘기하세요. 결과 가지고 얘기하세요. 바로 그런 거겠죠.
첫 번째,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획은 경영계획의 성격, 경영계획 구분, 계획의 수립과 원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계획 성격, 경영계획이란 미래 기업 경영 활동의 방향을 행동 과정으로 명시하는 것, 경영계획이에요. 경영계획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일까? 장래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장래성이란 건 뭘까요? 미래겠죠, 미래. 미래 일정 기간에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 과정의 결정, 개인적 또는 조직적 승인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계획을 짤 때는요, 개인적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계획을 실현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또 키포인트는 장래성, 미래라는 거예요. 장래성, 미래. 미래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미래 예측을 한다. 또 내일 하루, 이번 주 일주일, 이번 한 달, 1년, 뭐 대학생활,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들이 아나요? 잘 몰라요. 미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미래라는 거는 그래서 불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짜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쵸? 그겁니다. 산에 가는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뭐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허락을 본다라든가 핸드폰을 켠다라든가 핸드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무조건 우리가 계곡으로 내려가자라든가 뭔가 미리 계획을 짜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최소한 3명 이상 같이 뭉쳐 다니자라든가 그런 계획을 짜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미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경영계획의 특성, 쿤츠라는 분이 한마디 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경영계획이란 계획은 전사적인 경영 목표로 구성원의 주의를 집중 역할한다. 계획에 의해서 경제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경제성 원칙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라고 우리가 체계는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목표는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목표가 큰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획은 통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제는 뭐였죠? 감사하는 거. 놀러 갔다 왔을 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회비 2만 원씩 10명이니까 20만 원 걷었는데 다 쓰고 남았다, 모자랐다, 잘 썼다, 못 썼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란 것은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고 싶어. 4.5만점에 4.3 받고 싶어. 4.0 받고 싶어. 계획을 짜요. 그럼 통제, 이번 학기 끝났을 때 목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통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획의 특성, 목적성, 경제성, 선행성, 합리성 등이 있고 계획 작성 요령에는 객관성, 탄력성, 명료성, 이론성, 안정성, 건전성, 포괄성, 감명성, 미래성 등등이 있어요. 우리 국어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각 단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인터넷에서. 경영 목표와 경영 정책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경영 정책이란 경영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산의 지도 원리가 경영 정책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워요. 그 다음에 경영 정책을 세워요. 그 다음에 경영 계획을 세워요. 경영 목표,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이번 학기 장학금 받을 거야. 학습 목표 세웠어요. 그러면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장학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학금 4.5만점에
4.0은 넘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각 과목별로 그 최소한 A는 이상 넘겨야 되겠구나. A 이상은 맞아야 되겠구나. 라는 정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각 과목별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과제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짤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자. 어떤 계획을 짜겠죠. 그래서 경영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경영 정책과 경영 계획을 잘 조합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 경영 계획 구분입니다. 개별 계획과 종합 계획이 있어요. 개별 계획이라 하면 뭘까요? 개별 계획, 종합 계획. 먼저 종합 계획부터 나오는군요.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 정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짤 거예요. 또 회사라면 사장님이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짤 거예요. 1년 계획이라든가 한 달 계획이라든가. 그럼 거기에 맞게 뭐 이번 달 또는 올해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1년 동안은 순이익을 뭐 100억 올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개별 계획, 각 부서별로 이제 부서장님이 각 부서에 맞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구매부서에서는 야, 우리 가능하면 좋은 제품을, 좋은 재료를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매해 오자라든가 그런 계획을 짜겠죠. 또 생산부서에서는 야, 우리 공장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겠구나. 물건 잘 만들자. 이렇게 나는 거겠죠. 또 서비스 부서에서는 뭐 종업원들 서비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자. 홍보 잘하자. 이렇게 각각 하겠죠. 그래서 종합계획이 있으면 경영자가 종합계획을 짜게 되면 밑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각 부서별 계획을 짜는 거겠죠. 그래서 종합계획, 개별계획 구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개별계획의 구분에는 개별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부문별 제조계획과 부문별 제조계획이라 하면 각 부서별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겁니다. 자동차 같으면 에어컨 만드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타이어 만드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창문 만드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엔진 만드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뭐 창문 만드는 부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깜빡이 만드는 부서 그렇죠? 각 부서별 제조 계획이 있을 것이고 판매 계획, 판매처, 영업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매 계획, 각각이 필요한 그 재료들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런 거겠죠. 자동차 같으면 철판 하려면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철판 구매해야 되겠죠. 타이어 구매해야 되겠죠. 전선 같은 거 구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재무 계획, 필요한 자금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또 수익금이 생기면 그 돈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연구 개발 계획, 4차원 세계고 요즘에 AI 시대인데 우리도 엔진 가능하면 가벼운 제품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이 좀 가능하면 가벼워야 연료 효율이 좋은 거겠죠. 가볍고 튼튼한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4차원에 맞게 AI 집어넣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구성 요소별 자본계획과 요원계획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원계획은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본 계획, 돈이겠죠? 운전자본은 운영자본 말하는 거예요. 운영자본, 필요한 자본. 여러분도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야 되겠죠?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본, 고정자본에 속할 것이고 20만 원은 밥 사고 예를 들어서 밥을 사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당장 오늘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사야 되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가 하면 또 그때그때 바뀌는 돈들도 많이 있어요. 커피 안 마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스타벅스 가서 마실 수도 있고 이디야 가서 마실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겁니다. 설비 자본 계획 이거는 공장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기계를 어떤 거 설치해야 될 것이냐, 몇 개 설치할 것이냐, 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거겠죠. 공장 요원, 공장에서 사람 몇 사람 쓸 것이냐, 어떤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냐, 초보자도 가능하겠느냐, 또 사내 교육이 또 필요한 거겠죠. 각 부서별 너는 자금 담당해라, 너는 공장 가서 해라, 너는 물건 팔아라, 너는 뭐 재료 구매해와라 그런 거겠죠. 경영계획,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장기와 단기라는 걸 많이 쓰는데 어떤 게 장기고 어떤 게 단기인지 애매할 때가 있겠죠. 장기, 우리 경영학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1년 이상 장기, 그리고 종합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1년 미만 단기, 개별계획 속에 들어간 거겠죠. 실체적 계획과 가치적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실체적인 측면에서 또는 가치적 측면에서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치적 계획이란 무엇인가? 이익계획이에요. 실체적 계획은 경과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적 계획이 있어요. 경영 전략적 관점에 수립하는데요. 물 좀 마실게요. 장기 경영 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수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편집에 한 방 걸어 떴네요. 과거 장기 경영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했고요. 독립적 분산적으로 혁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웃 목적의 일원화 경향이 강했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였어요. 환경 변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글로벌이 되지 못했었어요. 또 지역별로 또 많이 달랐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대한민국은 그냥 한 나라예요. 지역 간에 거의 구분이 없어요.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아침에 집에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올 수 있어요. 저녁은 또 집에서 서울에서 먹을 수 있어요. 글로벌 세계예요. 아침 한국에서 먹고 저녁은 저기 뉴욕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런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과거는 일단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불량품 만들어도 됐었어요.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매연이라든가 오염물질 막 하천에라든가 공기 중으로 내보내도 누가 뭐라 못했었어요.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경영계획의 수립 방법,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동향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환경이란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환경이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 주변에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기업 내부 상황 분석이 필요하고 장기 목표 설정이 필요할 거고 장기 이익 계획 정책이 필요한 거고 장기 프로젝트 계획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익 비용 및 이익의 견적, 장기 자금 계획의 책정, 뭐 예산 편성 등등이 필요합니다. 얘기입니다. 경영 계획의 원칙에 대해서 쿤츠가 한마디 했어요. 한목적성 원칙이 있고 계획 우선 원칙이 있고 일반성 원칙이 있고 계획의 효율성 원칙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또 했어요. 앞에서 말한 경제성과 같은 의미예요. 경제성이 좋구나, 효율성이 좋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쿠텐베르가 또 한마디 했어요. 계획 조정의 원칙, 단기 계획 및 장기 계획으로 구분했고요. 계획 신축성의 원칙, 신축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축성, 계획 하루에 10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10개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글쎄요, 뭐 환경이 안 좋아요.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일찍 할 수도 퇴근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럼 하루에 5개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10시에 문 들어서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12시간 영업을 했었는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자. 또는 3시에 문 열어서 7시까지만 하자.
뭔가 신축적인 탄력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3절 경영 조직입니다. 조직의 의, 경영의 조직과 과정, 조직 유형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 조직의 의, 경영 조직의 개념, 경영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영 조직이 형성돼야 돼요. 인간은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구두를 만들 때 내가 구두에 필요한 가죽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염색을 하고, 내가 또 디자인하고, 그렇죠? 떡떡떡떡 만들어야 되고, 또 다 만든 다음에 판매까지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려니까 효율성도 안 오르고요. 재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이 필요한 거겠죠. 야, 너는 신발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을 너는 만들어라. 즉 사람은 가죽만 만들면 되겠죠. 너는 염색을 해라. 염색 플러스 디자인을 해라. 그 사람 염색과 디자인 하겠죠. 누군가 또 만들겠죠. 만드는 것도 한 단계가 아니라 뭐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 담당자가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미국 경영학자 버나드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간의 생리적인 능력과 환경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 생리적 능력, 육체적 또는 지각,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등등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다른 거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해 주라 그런 뜻이겠죠. 경영 조직의 개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겠죠. 등등이 바로 협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협동 시스템의 설립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경영 조직의 정의, 또 버나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는 협동 시스템 조직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제약이 따를 수가 있는 거겠죠. 조직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결합된 2명 이상의 인간 활동과 힘의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영 조직은 단순한 집단이 아닌 인간의 협동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또 브라운이 한 말씀했습니다. 경영은 각 구성원이 협동적 활동을 하고 경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직은 구성원의 책임과 직무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책임과 직무 간의 상호관계란 무엇일까요? 구성원의 책임. 글쎄요. 한 반에 반장이 있어요. 너 반장. 직무가 반장이에요. 그럼 반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책임이 따르겠죠. 반장은 책임이 따르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야구부예요. 너 이번에 뭐 할래? 저 투수 할래요. 멋지잖아요. 투수요. 너 그럼 투수해. 그럼 투수는 그 말은 또 책임감이 또 커져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어떤 책임과 직무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조직을 구성할 때는요. 축구를 해요. 나 공격수 센터포드 할래요. 손흥민 멋있잖아요. 그러면 공격수 손흥민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너 골을 넣어야 돼. 그게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호관계를 규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경영조직의 정의, 버나드는 경영조직의 목적을 강조했어요. 브라운은 경영조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포함해야 되는가를 강조했어요. 조직의 중요한 2가지 과제, 각 구성원이 책임과 직무를 정하는 것, 직무 간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 앞서 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야구를 하려고 그래요.
야구하니까 4번 타자 폼나잖아요. 때로는 1번 타자도 폼나요. 또 투수도 폼나요. 그럼 뭐 할 거야? 나 투수하면서 4번 타자 할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1번 타자 하고 싶어. 유격수 하면서 내야수 유격수 하면서 나는 1번 타자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타자를 하려면 출루율이 좋아야 돼요. 그게 직무예요. 1번 타자는 뭐라고요? 출루가 좋아야 돼요. 발이 빨라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책임과 직무를 정하는 것이고 직무 간의 상호관계를 정하는 거예요. 1번 타자는 건 좋은데 너 출루를 잘해야 되고 발도 빨라야 돼. 4번 타자 물론 폼나. 너 장타 홈런도 쳐야 되고 그렇죠? 타점 많이 올려야 돼. 그럴 수 있겠니? 그런 사람을 4번 타자 갖다 놔야 되는 거겠죠. 나 투수하고 싶은데 왜? 멋지니까. 그럼 투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이 일단 좀 빨라야 되겠죠. 남보다 빠르고 컨트롤 잘 던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최소한 동네 야구에도 50개 이상은 던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어떤 직무와 책임감을 서로 정하는 것, 직무 간의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화의 업무의 흐름을 명확히 한다.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동 체계를 마련하므로 계획과 통제에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수립한다. 직무의 중복과 과업에 대한 갈등을 제거해준다. 각 구성원의 직무 수행 결과를 증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어서 통과. 조직화의 5가지 구성. 직무란 무엇일까요? 직능, 구성원에게 각각 분할된 업무의 기술적 단위나 업무의 총체. 직무에는 필연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수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 뭐 할 거니 너? 반장 할래요. 나 부반장 할래요. 회장 할래요. 부회장 할래요. 저 미화반장 할래요. 오락부장 할래요. 각각의 직무가 주어지는 거겠죠? 거기에 맞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부장인데 나가서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권한이 있어요. 일정한 직무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수행하게 하는 공식적 힘, 권한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직무와 권한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권한이란 무엇인가? 법정설, 수용설, 직능설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반장이 있어요. 반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이 있었어요. 반장이 조용히 해. 그럼 여러분들 조용히 했어요. 그렇죠?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했다고요. 왜 조용히 했어요? 반장은 조용히 시키는 거구나. 반장은 조용히 시키는 건가 보다. 뭔가 뭐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규정적으로는 돼 있나 보다. 반장은 조용히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반장이 조용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또 조용히 했어요. 반장이 조용히 했으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했다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용을 한 거예요. 반장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들 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직능설. 반장은 저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한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복학생들 처음에 군대 가면 2등병이에요. 짝대기 하나 달고 여러분 자대에 배치받아 갔어요. 갔더니 병장이 엎드려 받쳐 열중서 차렷 하고 굴렸어요. 여러분들 그때 왜 굴렀어요? 병장은 이렇게 굴려도 되나 보다. 병장은 어떤 법적으로 잘 그런 돼 있나 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수용한 거예요. 병장은 이등병한테 저렇게 해나 보다. 나는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들 수용한 거예요. 직능. 병장의 역할이 저건가 보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은 법정설, 수용설, 직능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아리의 회장님들 역할 여러분들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동아리 회장님도 어떤 부서 내에서 우리 이번 달에 MT 가자, 회비 2만 원씩 하자.
우리 동아리 방에 들으면 청소 잘 하자라고 어떤 역할을, 명령을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따르잖아요. 법정설, 수용설, 증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 일정한 직무가 주어진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책임이라 하는 것이고, 직위. 조직상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위. 직책이 무엇인가? 직책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거겠죠. 수행해야 할 일정한 직무가 할당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조직의 기본 단위, 직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분대장, 내무반장, 소대장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직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미화반장, 체육부장, 오락부장 등등 직위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직무가 있는 거겠죠. 상호관계. 조직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직위 상호 간에 발생되는 직무의 범위 및 권한, 책임의 중복 및 모순관계를 방지해야 되는 거겠죠. 각 직위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직위 상호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위별 관계 유형에는 라인 관계, 스택 관계, 기능적 권한 관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라인 관계, 위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이사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원 이렇게 쭉 내려오죠. 라인 관계. 스태프는 옆으로 쭉 가는 거겠죠. 반장이 있으면 반장 밑에 반장 옆에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오락부장, 체육부장, 미화부장 등등등. 그게 스태프 관계들이에요.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각 부장별로는. 기능적 권한관계. 각 기능에 따라서 권한관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MT 갈 때 이번 체육대를 앞두고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체육대 앞두고 체육부장의 힘이 조금 더 세지겠죠. MT 가려고 그래요. 오락부장 조금 힘이 좀 세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조직하의 5가지 구성 요소. 조직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직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직무. 조직에서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뭐라고요? 직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권한이 주어질 것이고 직무에 맞게. 직위가 주어지겠죠? 책임이 주어지는 거겠죠. 직무. 우리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 직무. 어떤 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갑질할 수 있는 게 있고 을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헌병인가요? 같은 일병인데 헌병, 일병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나요? 좀 세 보이죠? 그런 거. 착시현상. 조직화의 원칙.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관리 과정.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으로 조직화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의 원칙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조직화 원칙, 명령 일원화 원칙, 권한 이양의 원칙, 기능화 원칙, 감독 한계 원칙, 계층 단축의 원칙, 전문화 원칙, 탄력성 원칙, 조정의 원칙, 예외 원칙이 있는데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페이지부터 각각 설명이 나올 겁니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 개별 구성원에게 할당된 업무가 조직의 공동 목표와 일치하고 관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특정된 직속 상위자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군대겠죠? 명령 일원화 원칙. 군대에서 대대장 명령이 다르고 중대장 명령이 다르고 소대장, 분대장 명령이 다 다르면 분대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공격 앞으로 했는데 대대장이 공격 앞으로 했는데 중대장은 가지마. 그렇죠? 수대장은 후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격 앞으로 똑같이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권한 유양의 원칙. 권한을 갖고 있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직무를 위임할 경우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위임해야 된다 그겁니다.
대행체제를 말하는 거겠죠. 대행체제. 그렇죠? 대통령이 잠시 일을 못할 때는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대행체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권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직무랑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직무와 권한이 같이 이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화의 원칙. 업무를 수행할 때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할 일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능화 원칙. 감독 한계 원칙. 조직의 효율적을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관리자가 종업원을 직접 지휘 통제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계를 정의한다는 원칙이에요. 감독 한계 원칙.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1,500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모두 다 관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한 반에 30명, 요즘은 저희 때는 70명, 요즘은 한 30명, 30명 정도는 관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1,500명 관리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차이. 계층 단초의 원칙.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능률적인 관리 체제는 피라미드 형태로 계층화하되 계층이 짧을수록 효과적이다 라는 원칙.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1,500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교감 선생님 있고 학년 주임 있고 그 밑에 담임 선생님 있고 담임 선생님이 각각 30명씩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계층은 단축하는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체를 1,500명 관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같이 계층을 단축화시켜요. 근데 계층을 만드는데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에서도 사장님 있고요. 그 밑에 그냥 팀장이 있어요. 팀장 밑에 팀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장 있고 전무 있고 상무 있고 이사 있고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과장 있고 대리 있고 종업원 계층이 쭉 많았는데 요즘은 사장 밑에 팀장 그때 팀원 이렇게 요즘은 계층을 단축화시켰어요. 그래야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전문화의 원칙. 분업화의 원칙으로 조직의 다양한 업무에 적합하게 종업원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화 원칙 앞서 이야기했어요. 구두 만들 때 한 사람이 가죽 만들어서 판매까지 다 한다. 벅차요. 그래서 누구는 가죽 만들고 누구는 염색하고 디자인하고 물 마셨어요. 누구는 구두 만들고 누구는 판매하고 각각의 역할을 전문화 시켰어요. 부분화 시켰어요. 근데 나는 판매가 좋아. 자기 사람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넌 판매하는 게 좋겠지. 판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죽 만들려고 그러면 꽤 피곤해 하겠죠. 나는 구두 만드는 게 좋아. 앉아서 구두 만드는 게 좋아.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구두 만드는 게 좋아.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손재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만 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 전문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일을 몇 년 계속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또 눈 감고 하는 달인이 되겠죠.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탄력성의 원칙, 시행되고 있는 절차와 관습, 제도 및 서식 등이 시대적 조류와 발전적인 기업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인 적응성을 갖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원칙, 통일화의 원칙인데요. 이는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집단의 노력을 통합 조정하여 균형적인 조화를 이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정은 뭐냐면요. 구두를 만들 때 저 가죽 만드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 혼자 하긴 벅차. 우리 종업원이 10명인데 10명 중에 2명을 가죽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또한 2명은 말리고 염색하고 디자인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겠죠. 한 3사람은 구두 만드는 데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 2명 정도는 판매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조정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구두 만드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되겠죠. 너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니. 그래서 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판매하는 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겁니다. 예외 원칙.
경영자는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업무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우발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글쎄요, 일상적인 업무는 팀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경영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큰 걸 바라보고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경영 조직의 분화. 경영 조직과 과정은 먼저 업무를 분화하고 분화된 업무를 조직의 구성원에게 분담하는 게 조직화 과정이겠죠. 분화 과정은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로 구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최고 경영층이 있고 중간 관리층이 있고 하위 관리층이 있어요.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림을 설명을 해야 되나요? 구매부 있고 제조부 있고 마케팅부 있고 구매부란 무엇일까? 이게 직능적 분화인데요. 필요한 재료를 사오는 팀이에요. 이거는요, 사온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공장이에요. 제조하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된 물건을 마케팅 부서에서는 판매하는 거겠죠.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는 한 번씩 좀 시간 가지고 멈춰놓고 그림을 좀 살펴봐도 좋아요. 제조 기술상의 분류, 생산 기술의 유사성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서 단위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다품종. 여러 가지 품목을 소량으로 만드는 거. 요거는 대량 생산. 몇 개 안 되는 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연속 공정 생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또 설명이 나와요. 단위 소량 생산이 무엇이냐? 소비자의 주문 명세에 따라서 한 번에 한 단위 또는 소량을 생산하는 기술 형태. 다품종 소량 생산. 동네 분식집 가게 되면요. 메뉴가 한 50가지 나오죠. 그렇죠? 메뉴가 50가지가 나와요. 비빔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순댓국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메뉴가 한 50가지 되니까 각 품목을 하루에 5개, 10개 이상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거겠죠. 제품의 제조 공정에 차이가 있어서 표준화와 통제가 어려우므로 기술의 복잡도는 매우 낮다. 주문보기라든가 전자공학 설비의 설계 도형 생산. 글쎄요,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대학 과잠바, 과에서 입는 잠바를 여러분들도 입고 싶겠죠. 그러면 희망자 모집해가지고 주문하게 될 거예요. 1학년을 대상으로 주문해보니까 이번에 한 50명. 그러면 그 공장은 50개만 딱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르게 필요한 꼭 다른 과에서 가게 되면 또 다른 과에 맞는 또 과 잠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과 잠바가 색깔이 달라요. 글씨도 다르게 해주세요. 우리과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걸 해주겠죠.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량씩 50개씩 여러 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겠죠. 이번 대량 생산이에요. 이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자동차 조립 등 동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형이에요. 제품과 제조 공정을 표준화해서 작업자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동차 조립할 때 뭐 소나타 매일 똑같은 소나타만 매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이 제품만, 내일도 이 제품만, 한 달 후에도 이 제품만, 1년 후에도 이 제품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작업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타이어 끼고 있어요. 한 달 후에도 타이어 끼고 있어요. 석 달 후에도 타이어 끼고 있어요. 1년 후에도 타이어 끼고 있어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겠죠. 분업화. 소품종 대량 생산 분업화. 여러분 쓰고 있는 칫솔, 치약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칫솔, 치약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품목은 몇 개 안 되는데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앞에서 말한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 우리가 미국식 생산 기술 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업화에 의한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거는 미국식이구나. 앞서 봤던 여러 품종, 다품,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일본식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일본식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은 미국식 분업화를 말하는 거예요. 연속 공정 생산, 석유화학이라든가 플랜트 등 고도로 표준화된 생산물이 자동화된 연속 생산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며 기술 복잡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연속 공정 생산이에요. 석유화학 어떻게 하나요? 원유를 사가지고 오면 처음에 나오는 게 석유, 등유, 그 다음 나오는 게 경유, 그 다음 나오는 게 휘발유, 그 다음 나오는 건 휘발유 위에 뭐가 있죠? 휘발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쓰는 거죠. 비행기에 쓰는 항공 휘발유가 있는 거겠죠. 고급이에요. 조직 유형의 선택에는 기술과 조직 구조가 있어요. 단위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형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형태, 연속 공정 생산하는 형태, 이 같은 조직 구성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4절 경영 지휘까지 왔는데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할 건 많이 남았네요. 네,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경영 지휘, 동기부여 지휘, 매니지먼트 리더십, 의사소통. 경영 지휘, 화면이 재밌게 봤겠죠? 경영을 수립하고 집행을 위한 조직이 편성되었으면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활동을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휘와 명령, 경영관리 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휘와 명령이겠죠. 지휘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과 계획 및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지휘와 명령이고요. 지휘의 구성 요소에는 동기부여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어요. 지휘를 하려면 무조건 일시키는 게 아니겠죠. 이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라갈 것이다. 보너스 줄게, 상 줄게, 포상 줄게, 휴가 보내줄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동기부여, 당근도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채찍만 주면 안 되고 당근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동기부여의 구성원의 행위가 조직 목표의 성취를 향하도록 행위의 방향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영자 측의 의식적인 시도. 경영 업무 성과의 수식에는 성과는 능력 곱하기 개인의 자발적 의욕.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어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거겠죠. 능력이 있으나 일하기 싫고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동기부여 과정, 욕구의 발생, 동기의 원인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행동을 촉진시키는 인간의 내부의 잠재력, 목표 지향적 행동, 욕구로 발생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목표 활동에는 목표가 발생할 때 욕구 만족이 되는 거겠죠.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슬로의 5단계 원칙이라고 그러죠. 메슬로. 제일 밑에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존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게 쭉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생리적 욕구가 뭘까요? 인간 생명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욕구겠죠. 글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숙식이라고 그러죠. 숙식이 해결돼야 되겠죠. 먹고 자는 게 해결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옷도의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거겠죠. 안전한 욕구,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등등등입니다. 매니지먼트 리더십, 경영관리를 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리더십. 버나드의 리더의 특성, 기술적인 측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각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상상력도 있어야 되겠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 등등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리더십의 유형, 전제적인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제형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민주형 리더십,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리더십.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건가요? 알아서 해. 그렇죠? 알아서 하되 대화는 하겠죠. 전제형 리더십은 대화요, 알아서요, 시키는 것만 해. 이런 거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까먹었어요. 의사소통, 동기부여의 리더십과 함께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내는 요소. 2명 이상의 관점에서 정보 교환하고 감정이입하고 의사전달 등 3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의사소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통, 의사소통.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송신자의 욕구와 태도, 지각 등이 뭘까 이거? 지각 등이 메시지에 반영되는 게 송신자. 메시지는 조직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수신자는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았는데 뭐 말인지 몰라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자를 줄 때 약자라든가 줄여서 주면 잘 몰라요. 풀어서 적어주세요. 피드백도 있군요. 내용이 송신자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요구, 피드백 정보는 정보나 언어나 얼굴 표정, 서신, 몸짓 등 비언어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피드백 정보는 뭔 말이야 이거? 화면이 안 보이네. 손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공식적 의사소통이 있고요. 네. 공식적 의사소통에는 하향적 의사소통, 상향적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하향적 의사소통은 군대에서 있는 거겠죠. 군대. 독재자가 하는 거겠죠. 독재자가. 그렇죠? 한마디 하면 쫙 내려가는 거죠. 군대에서 대장이 한마디 하면 쫙 내려가는 거죠. 이게 독재예요. 상향적 의사소통은 민주형이에요. 대중들의 글쎄요. 이게 여론 조성이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의 여론을 위에 전달하는 거예요. 상향적 의사소통, 이게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 부서 간에 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들이에요. 서로 도움 요청하는 거겠죠. 우리 이번에 체육대 하니까 이번에 너희 창고에 있는 물건 좀 줄래? 그건 창고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 몇 개 필요하니? 이런 거겠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뭐가 있나요? 왜곡하는 거겠죠. 변경될 때 누락되는 거겠죠. 과부하, 정보 전달 경로가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크게 3가지: 왜곡되는 거, 누락되는 거, 과부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간략하게 보내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개선 방법, 경영관리팀의 영역 확대, 감정이입, 통제 시스템 개선, 정보 흐름의 규제 등등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시간 될 때 좀 읽어보세요.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경영통제, 경영통제의, 경영통제 방법, 경영통제 개념. 경영통제는 기업 조직에서 사전에 정한 계획과 일치하게 하려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영통제 목적과 성격에 관한 원칙,
목적 활성상 원칙, 통제 능률의 원칙, 통제 책임의 원칙, 직접 통제 원칙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통제 구조관 원칙, 계획 반영의 원칙, 조직 적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통제 과정의 원칙, 표준화 원칙, 중요점 통제 원칙, 예외 원칙, 탄력적 통제 원칙, 활동의 원칙. 표준 설정, 물리적 표준, 원가 표준, 자본적 표준, 수익 표준, 프로그램 표준, 무형적 표준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경영 통제 절차는 특정 표준, 실제적인 경영 활동이나 경영 성과가 설정된 표준에 도달해 있는지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하는 과정. 네. 경영 통제 절차는 편차에 수정이 되어 있네요. 구성원의 감독, 훈련 및 선발 과정의 재검토. 편차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관리적인 기능의 유기적인 조정, 리더십과 모티베이션의 수정,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자세 수립, 내외적 조건 및 환경의 적응이나 조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을 거야. 4.5 만점에 4.5 받을 거야. 조금 무리할 수 있잖아요. 편차를 수정해야 되겠죠. 4.0으로 조금 낮춰봐도 괜찮아요. 경영 통제 방법, 예산에 의한 통제, 예산 통제의, 예산 통제 단계, 기업 보고에 의한 통제, 기업 보고 제도 개념, 기업 보고 제도의 원칙, 통계 자료에 의한 방법. 기업 활동의 여러 사항을 수적으로 분석한 각종 자료는 기업 활동의 내용을 잘 나타내 주어 통제 활동상 중요한 정보 자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감사에 의한 통제, 회계 재무 등 각종 분야에 걸쳐서 활동 결과를 계획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